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드에 중독된 3남매 구하기 유튜브 강의입니다. 나는 본드에 중독된 3남매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전화한 분은 강남 논현동에 산다는 어느 가정주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서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에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되면 진짜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 나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신고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본드의 체외에 넘어져 깨어진 머리와 위에 찔린 상처, 그리고 본드 마약의 중독에 의한 합병증 치료는 병원에 데려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병증 치료 중재를 하고 본드에 중독되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전개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평중앙교육원이 설립된 이유였습니다. 이들 3형제 중 10세 된 동생과 15세 된 형은 3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 18세 된 누나 역시 3년 전 친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새아버지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소위 배다른 3남매였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또 이혼하고 삼형제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10세 된 동생은 초등학교 중퇴, 15세 된 형은 중학교 중퇴, 19세 된 누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누나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누나가 야간 업소에 나가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끼니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본드 흡입 이유는 다름 아닌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본드를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중독자를 만나봤지만 이들처럼 불쌍한 처지에 놓인 중독자 또한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화로 알려준 아주머니를 만나 본드에 중독된 3남매를 함께 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에게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함께 보살피자다고 설득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산란포를 구입하고 김치를 담아 이들이 살고 있는 주방에 넣어주고 방에 들어가 깨끗이 정리해주고 머리도 깨끗이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10세의 작은 아이가 아주머니 발은 왜요? 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내가 발을 씻어준 이유를 알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항시 아주머니들이 그랬듯이 아주머니는 작은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어머니를 대신하여 품어준 것입니다. 불꽃의 여자로 묘사되는 시몬 베이유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당대의 뛰어난 지성인입니다. 20대 초에 철학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해 탄탄한 앞날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대래 금속 영웅으로 나섰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의용군으로 참전했고 2차 대전 중에는 레지스탕트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강부나 공장 근로자, 농부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들이 본드 중독자가 아니기를 바란다. 며칠 전에 약속한 대로 만남의 장소인 교회 앞에서 이들을 만났다. 나는 승용차에 모두 태우고 병원을 갔다. 병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께 이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팔, 다리, 머리, 외상 부분에 상처난 곳을 치료하고 혈압, 맥박 등 종합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약속한 장소에 이튿날 또 나왔습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를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이들이 부모님과 왜 헤어졌는지, 학교는 어디서 어디까지 다녔는지, 왜 그만두지 묻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들은 이런 말 때문에 학교 선생, 학교 친구 모두 싫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만났을 때는 이들이 그렇게도 불안정한 정서와 행동도 많이 좋아졌다. 내가 태도를 단정히 하고 말을 신중히 하자 그들도 나의 행동을 따라 출장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가 볼일 보는 사이 그들이 사라질까봐 나의 집사람에게 잘 지키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볼일을 보고 나올 때까지 잘 기다려주어 있어서 이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는 전심을 태종대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해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뇌도 맑게 하고 비타민을 먹여야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영양 부족을 회복시킬 것 같아 일부러 많은 양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금방 바닥이 날 정도로 하나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열차길은 이들과 훨씬 더 밝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들에게 대체부모 역할로서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놓은 대체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적용시키는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내일은 이들이 기거하는 집에 찾아가 방문 교정을 할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 위해 이들과 시간 약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을 이용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나에 대해 태어난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는 척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 앞에는 라면 5개, 사람봉지, 미역 몇 개가 방문 앞에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도와준 생색에 대해 무척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이웃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 알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동사무소에 알린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이사 오기 전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 이곳으로 주거를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가 사우나에 가서 모욕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문지르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저씨, 전요 학교 안 가요. 학교 가면 친구 선생님 모두 부모님 어디 갔냐고 묻고 누구랑 사느냐고 묻기 때문에 학교도 선생님 친구가 보기 싫어 안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걸린 셈입니다. 나는 이들을 차에 태우고 청계산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아이를 태우고 청계산에 가본 후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전 나의 아들을 태우고 이곳에 자주 들렸는데 이제 24세, 25세 된 나의 아들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들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느끼 못한 기분을 모처럼 만끽했습니다. 이들도 친아버지에게 느껴보지 못한 정을 나를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서울 청계산 입구에서 소고기 5인분을 점심으로 시켰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먹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금방 다 먹었습니다. 교도소,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을 대체하는 내가 마약 범죄학을 탄생시켜 조창한 마약류 투약 범죄 대체 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적용시켜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성 제거 및 재활방지 평생교육기법, 면역요법,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MP세포, NK세포 중심 매의어 국민안전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으로 확대 개편시켜 경기도 가평 청평면에 설립된 이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